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시트로랭 푸조의 고급 브랜드 DS7 차량 리뷰를 시작합니다. 뭐 이런 비인기 차종 관심도 없는 거를 리뷰하느냐? 저는 언제나 그렇듯 협찬되는 순서대로 리뷰를 하고, 이 차는 나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리뷰를 좀 심도 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고, 차주분께서 이제 풀패키지 작업,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등을 교환하러 왔다가 제가 뒤에 서스펜션 구조를 보고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런 차 한번 리뷰해보고 싶다 그래서 협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고, 작년에 출고된 차고요. 신차 값이 5,4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2.0 디젤 엔진에 전륜 구동에 아이신 8단 오토미션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뭐 하체오리기를 하면서도 봐보고 타면서도 봐보고 현재 지금 한 250km 정도를 주행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리뷰 구간이 한 70km 정도 남아 있는데,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시내 구간이 포함돼서 이제 이 차의 지면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이 구닥다리 뼈다구, 완전 옛날 뼈다구. 프랑스 애들이 어제도 하체오리기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푸조나 시트로랭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르노도 그렇고 많은 차를 팔거든요. 근데 다 저렴한 거죠. 소형 해치팔기라든가 이런 싼 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엔진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고급차가 거의 없죠. 고급차가 거의 없고, 옛날부터 썼던 그런 플랫폼을 계속 개량해가지고 확장하고 이제 슬라이딩으로 좀 늘리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파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나 독일 기준 또는 미국 기준에서는 형편없죠. 되게 옛날 거고 조그맣고 엔진도 그렇고. 근데 유럽의 많은 중서민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효용성이 높고, 그래서 얘네가 판매량이 어마어마해요, 유럽 안에서는.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에서 우일이 됐던 뭔가 이런 협회들에서 얘네들의 갖고 있는 파워가 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자동차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좀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랑스는 그냥 유럽의 짱깨로 그냥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조금 얘네들의 어떤 소형 해치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차는 저는 사실 완전 반대죠. 왜냐면 5,400만 원에 차주분이 100만 원인가 할인받고 샀다 그랬거든요. 이 차를 사려고 접근했을 때 가격을 알고도 진행을 한다. 이 DS7이 진짜 매력이 뭘까요? 디자인? 브랜드? AS? 성능? 뭐 없잖아요. 얘네 그렇다고 뭐 장고장이 안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푸조나 시트로랭이 갖고 있는 뭐 끈적끈적한 주행 느낌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5천만 원을 넘게 주고 2.0 이 딸딸이 엔진의 이 구형 플랫폼 구닥다리에다가, 엔진도 되게 구식이에요. 최첨단의 디젤 엔진이 아니거든요. 177마력. 그러니까 2.0 디젤 엔진의 안정화 출력이죠. 첨단 출력은 아니죠. 고출력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왜냐면 나는 이 가격이면 무조건 팰리세이드를 사죠. 팰리세이드 2.2 디젤의 4륜 조합에 옵션이 꽤 많이 들어가죠. 5천만 원이 넘으면. 거기다가 거주 공간 되게 크고 AS도 편하잖아요. 출력이나 모든 것들이 얘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세단으로 가면 K8 막 8기통, K8 6기통, 4WD, 뭐 그런 거 노사장이 추천하는 그 모델을 사고도 돈이 남아요. G80도 살 수 있습니다. 옵션 빼면은. 지금 뭐 핫하다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노사장이 개실망한 신형 그랜저를 사고도 돈이 남고, 5 시리즈도 520을 할인을 이빠이 받고 사면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걸 도대체 왜 사냐?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차가 팔려요. 그리고 중고시장에서 2년 정도 되고 주행거리가 2, 3만 킬로 된 게 3,500에 거래가 됩니다. 세상에나. 그 돈이면은 박 팀장하고 노 사장은
살 수 있는 BMW 중고차가 너무나도 많죠. 근데도 이 차를 샀어. 차주분께서 왜 샀을까요? 프랑스에서는 이 DS7이 의전용 차로도 쓰인다고 해요. 차가 넓고 뭐 어쩌고 해서 제가 뒤에 타봤어요. 교회 의자에 앉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 공간은 좀 넓은 것 같은데 의자의 높이, 엉덩이와 허벅지가 닿는 높이와 크기 등이 너무나 불편하고요. 지금도 제가 일부러 이 스탑앤고를 안 껐거든요. 스탑앤고가 켜져 있으면 이제 섰을 때 시동이 꺼지겠죠. 이렇게 꺼져요. 그러면 너무나 조용하고 좋아서 항상 스탑앤고를 활성화를 시키고 다녀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에어컨 작동이 많거나 다른 여러 가지 히터라든가 여러 가지 공조 시스템이 맞물려 있으면 시동이 무조건 꺼질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나갈 때 다시 시동이 살아나는데, 시동이 살아날 때는 그렇게 불쾌하게 살아나지는 않아요. 근데 스탑앤고를 늘 활성화를 시키고 다닐 수 없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에어컨의 작동이 많거나 히터 작동이 많거나 뭐 배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스탑앤고를 비활성화를 시켜놓고 다니면 이제 어떻게 되냐? 박 팀장이 어제 하체 오리기 할 때도 얘기했듯이 바닥 쪽에서 엄청난 진동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얘가 엔진을 잡아주는 상부 마운트 설계는 되게 좋게 돼 있거든요. 소재도 그렇고. 근데 하부 쪽의 설계가 약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저렇게 해놓으면 과연 엔진 진동을 어떻게 잡을까? 그리고 얘가 굉장히 구형 시스템, 꼭 CRDI 방식 같은 어차피 이 디젤의 직분사는 CRDI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커먼 레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출력이 이제 불안자 엔진에서 커먼 레일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디젤 엔진이 성능과 효율성이 확 증대되기 시작했는데, 이 초창기의 CRDI의 우리나라 초창기 모델은 그거 생각하면 돼요. 1세대 산타페, 그 이쁘장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판매를 올렸던 1세대 산타페가 그 CRDI 엔진,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터 시스템을 해가지고 시작한 건데, 얘가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엔진이. 그래서 이제 서 있으면 이제 이 비활성화를 시켰잖아요. 이 바닥으로부터 차체 전체, 그리고 뇌를 흔들어 버립니다. 옛날에 디젤 차를 타는 느낌. 진짜 바닥이 웅웅웅웅 전체가 흔들리고요. 핸들도 흔들리고 의자도 흔들려요. 뇌가 흔들립니다. 이거를 타고 시내를 다닌다라고 하면 버스하고 설사 비슷하게 진동이 맞물려 있거든요. 무조건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나는 5천만 원이 넘는 디젤 차가 요즘 시대에 차를 이렇게 해서 판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연비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디젤 차들 중에 2000cc의 중량이 되게 큰 디젤 차들은 기름을 좀 먹죠. 그리고 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요소수 분사를 많이 한다던가, 디젤의 어떤 희박 연소를 세게 하면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니까 디젤의 연료 분사량을 좀 넉넉하게 하거든요. 그런 몇몇 차들을 빼고는 나머지 2.0 디젤 엔진들은 연비가 되게 뛰어나요. 이 차가 푸조를 타는 분들도 그렇고 연비가 엄청 뛰어나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사실 뒤에서 냄새를 맡아보면 질소산화물 냄새가 나요.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연비는 좋아집니다. 왜? 디젤의 연료 분사량을 희박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연비가 좋고 힘이 잘 나오거든요. 대신에 연소실 내 온도가 올라가면서 질소산화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연소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얘가 지금 최신의 유로5 뭐 기준을 충족해, 유로6인가 지금이 충족한 것 같지만 다른 차들에 비해서 질소산화물 냄새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가볍잖아요. 뼈다구의 구성을 보면 연비가 잘 안 나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모든 구성이 연비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차가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연비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제조회사들도 이렇게 구성을 하면 연비가 잘 나올 거예요. 그동안은 푸조 시트로랭 DS가 DCT 미션을 주로 썼는데, 얘는 희한하게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급의 차를 타는 유럽 애들이 이 차를 갖고 트레일러를 견인을 해버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이신의 8단 오토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대 자동차가
전륜차 모델의 주력으로 쓰고 있는 오토 8단하고 비슷한데 아이신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내구성이 좋다라는 평이 있어요. 뭐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좀 부드럽고 소형화돼서 좋긴 한데 이 차하고는 또 궁합이 그렇게 잘 맞진 않습니다. 순발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엔진의 출력이 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밟았을 때 미션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177마력의 엔진이 이 등치와 이 미션과 궁합을 맞춰서 스포티하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를 타고 다녀야 될 명분이 없어요, 지금. 매력이 없는 거야. 이게 외형 디자인도 사실 이 차가 멋있습니까? DS 디자인이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잘 안 맞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DS 그러면 중국 차인 줄 알아요. 지금 이 활성화를 시키고 다녔더니 다른 스탑앤고들은 차가 딱 쓰고 나면 엔진이 꺼지잖아요. 얘는 엔진 진동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달리다가 쓰려고 할 때 엔진이 꺼져요. 이거 되게 신기하네. 보통 차들은 딱 쓰고 나서 엔진이 꺼지잖아요. 출발할 때 엔진이 살아나는 느낌은 전형적인 디젤의 스탑앤고 시스템에 의해서 따릉 하고 살아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쓰려고 할 때 약간 좀 신기한 게 있는데, 보면 여기서 한번 서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자, 이제 제가 쓴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쓰려고 할 때 시동이 꺼져요. 그러니까 얘가 딱 쓰고 나서 꺼지는 게 아니라 쓰려고 해서 어느 정도 속도가 줄었을 때 딱 시동이 꺼져. 지네도 아는 거지. 이게 엔진 진동이 말도 안 되게 올라오니까 정차하고 엔진 진동을 운전자가 느끼기 전에 시동을 꺼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쓰려고 할 때 시동이 자동으로 딱 꺼지고요. 그냥 먼저 꺼졌어. 지금 출발할 때 살아나는. 근데 나는 출발할 때 이렇게 부르릉 엔진이 떨리면서 살아나는 걸 싫어해서 스탑앤고를 항상 비활성화를 하는데, 이 차는 반드시 스탑앤고를 활성화를 하고 다녀야 시내나 일반적인 도로를 탈 때 뇌의 흔들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뇌의 흔들림이 보통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하체요리기 할 때 유사장도 얘기하고 박 팀장도 얘기했던 유럽의 프랑스 특히 도로가 이 돌로 만들어진 보도블록 같은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서 차가 어떤 충격을 직발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스펜션에 여유를 많이 줘서 흔들림이 많은 것 같지 않냐는데, 굉장히 전방의 서스펜션, 전륜의 서스펜션의 구성이, 그 다음에 전륜의 뼈다구의 구조, 프레임의 구조, 아키텍처, 서브 프레임의 구조가 아반떼 XD도 얘보다는 치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얘가 로우암을 알루미늄, 맥퍼슨 스트로 로우암을 알루미늄으로 했어요. 하지만 서브 프레임이라든가 너클암 등이 다 스틸이고 댐퍼의 마운트도 알루미늄이 없죠. 그리고 차체 프레임하고 서브 프레임하고 중간을 연결해주는 맥퍼슨 스트럿암의 가장 스트레스 파동이 많이 생기는 그 부위의 연결 브릿지를 알루미늄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되게 좋은 하체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얘가 서브 프레임이 확장형인데 이 확장형을 볼팅으로 확장을 했잖아요. 민성아, 이 사진 앞쪽으로 확장된 곳을 볼팅으로 지지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진동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나름 DS에서 나오는 좀 상위 버전 모델이다 보니까 가변 댐퍼가 4바퀴에 적용이 돼 있는데, 어제 하체요리 보셨듯이 각 바퀴에 레벨링 센서, 그러니까 댐퍼의 어떤 감압 조정을 위한 레벨링 센서가 들어가니까 차고가 낮아지는, 물이 많거나 사람이 많이 타서 차고가 내려갔을 때 이 레벨링 센서가 감지해서 댐퍼의 댐핑 압력을 조절하는 것 같은데, 이 가변 댐퍼가 존나 싸구려가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헐렁헐렁하게 부드러울 때는 얘가 스프링 레이트를 아예 못 이기는, 그래서 이게 스프링만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대신에 이제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스피드 센서에 의해서 ECU가 감압 조절을 하겠죠.
또는 사람이 4명이 다 타거나 짐을 많이 싣거나 그러면 또 감압 조절을 하는데, 그때는 이따 제가 달릴 때 설명을 하겠지만 그때는 얘가 되게 쫀득한 느낌을 줘요. 근데 이 차를 사서 100km, 110km, 120, 딱 120까지요. 130부터는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웬만한 차들 180으로 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타고 130 이상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차를 타면서 시종일관, 아니 시벌 5천만 원이 넘는 차를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서 DS가 사실 시트로랭, 푸조도 그렇듯이 AS가 잘 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AS도 존망인데 5천만 원이 넘는 차를 이따구로 해서 판다? 그리고 할인도 안 해서 팔았다? 이것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존나 만만하게 보나 보네? 이것들이 참교육을 한번, 이거 이제 시동 살아나는데, 가만히 있는데 시동이 살아났죠. 왜냐, 히터라든가, 여러 가지 배터리의 전력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살아난 것도 지금 이게 살아났어요. 옆에 지금 버스가 있거든요? 버스 엔진 소리인지 내 엔진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거는 어떤 식으로는 이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노사장이 하체오리기에서 점수를 높게 줬던 뒷바퀴의 설계 구조, 소재, 딱 고기만 좋은 거. 근데 그게 이 차랑 또 그렇게 잘 맞지도 않아. 그 구조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차가 갖고 있는 뒷바퀴의 엄청난 설계 구조라든가 소재는 좀 달리는 차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의 높이나 이 차의 뼈대랑은 안 맞아요. 저거를 떼다가 뭐 골프 GTI나 우리 아반떼 N 같은 거에다가 달아놓으면 뒤지는 거죠. 근데 아마 가격 때문에 못할 거예요. 저 서스펜션의 구조 되게 좋거든요. 얘랑은 안 맞아요. 왜냐면 앞바퀴가 일단 뭐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잔진동이라든가 엔진의 출력의 분포라든가, 일단 얘는 뼈대 구성이, 이 프레임의 아키텍처가 일단 너무나 엉성해요. 이런 아키텍처와 이런 하체 구성을 가지고 이런 구닥다리 엔진을 맞물려서 아이신 8단 미션도 사실 뭐 이 차에서는 그렇게 빛을 발하진 않거든요. 이걸 가지고 5천만 원을 넘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장 공략을 한다. 정말 무식하면 용감한 건지, 용감해서 무식해진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은 그런 말이 있죠. 노사장 보유국이다. 노사장이 리뷰를 하는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런 차를 갖고 와서 5천만 원을 넘게 주고 판다. 용가리 통뼈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외형 디자인도 그렇고, 실내에서 보는 앞창문이나 사이드미러나 뭐 파노라마 썬루프나 이런 거는 좀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거 차주분이 이거 영상 보고 또 이제 난리 날 것 같은데, 이거 차 괜히 협찬했네 어쩌네 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차주 우리 사장님 그 연배도 좀 있으신 큰 형님뻘인데, 제가 형님이라고 하기, 큰형님이라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연배가 사모님께 선물로 사준 차인데, 이 사모님이 이 영상 안 본다 그랬으니까, 사모님이 이 영상 보면 아마 이건 진짜 한 달짜리 부부싸움 날 것 같은데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스티어링의 응답성이나 뭐 패들, 악셀레이터의 패들이나, 또 악셀레이터를 누가 저한테 또 조언으로 가스 페달이라고 하라고 뭐 그러는데, 어떤 뭐 브레이크 패들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헐렁한 투싼이라고 보면 돼요. 헐렁한 투싼. 크기가 투싼부랑 좀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달리기 시작해서 얘가 가장 매력이 있는 구간, 유럽의 하이웨이 도로, 고속화 도로를 주행할 때 이 차가 가장 매력이 크다라고 하는데, 얘가 이 서스펜션의 구조도 좀 허술한지 코너를 돌 때도 엄청 불안하거든요. 어제 내가 코너 세게 여기 돌다가 이게 차가 좀 말도 안 돼. 이게 뒷바퀴의 캐퍼시티는 되게 강한데 앞바퀴의 서스펜션의 구조가 이 차를 좀 잘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뒷바퀴는 스포티하게 움직이는데 앞바퀴가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와인딩을 안 타는 이유도 있고. 자, 이제 한번 달려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이제 DS7의 진정한 매력이 뿜뿜 터지는 구간입니다. 80
90km/h 속도에서 약 120km 정도의 이 항속 및 탄력적인 주행을 할 때 이 차의 매력. 지금 90km 속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90km 속도. 쫀쫀합니다. 지금 100km. 쫀쫀합니다. 달릴 때 느낌 아주 좋고요. 서스펜션의 움직임, 뒷바퀴 모든 부분들이 쫀득쫀득하게 뭔가 예전에 이태리차 마세라티나 알파로메오 등에서 나오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도대체 이태리차를 뭐하러 타냐, 저 허술한 차를, 고장 많이 나고 소리 나고. 근데 마세라티도 그렇고 알파로메오도 그렇고 피아트도 그렇고 달려보면 그 매력이 있어요. 뭔가 쫀득한 그 느낌. 독일차나 아시아권에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차들하고는 좀 다른 이태리 차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프랑스 이 몽마르트는 아니고 프랑스 이 포르노 감성도 좀 그래요. 뭔가 이 프랑스 애들이 만드는 차들은 이태리 차처럼 특유의 걔네들만의 그 주행 감성이 있어요. 이 느낌 되게 좋은데 얘는 80에서 100, 110, 120까지에서의 쫀득한 느낌이 되게 좋은데, 근데 이게 요즘에 나오는 독일 차나 우리나라 차나 일본 차는 요거를 기본 베이스에 깔고 가죠. 기본 베이스에 이런 느낌을 깔고 여기에 조용함, 그 다음에 안락함, 그 포근함, 치밀함 등등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를 타면서 이 매력이 되게 뛰어나다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요즘 차들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나 15년 전으로 가면 이 주행 느낌의 매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요즘 차들은 너무 차가 잘 나와서 여기서 이제 속도를 좀 높이면서 싹 밟으면서 싹 들어가면 불안하죠. 차가 거동이 되게 불안하고, 악셀을 밟았을 때 힘이 안 나와요. 177마력의 오토 8단, 지금 뭐 엔진 90km 속도에서도 되게 시끄럽죠. 악셀을 밟아, 끝까지 밟아, 가속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가속감에서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경차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차들이 조금 있어갖고 제가 130까지 속도를 못 올리고 있는데, 130km/h의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면 바람 소리나 하부의 풍절음이 장난 아니게 들어옵니다. 운전에 집중하기,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요. 차 바퀴가 마치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면서 이 차 왜 이러지? 굉장히 오래된 차, 막 10년 정도, 한 뭐 주행거리 15만 이상 됐을 때,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형상들이 이 몇만 킬로 안 된 이 새 차에서 그런 느낌이 나와요. 가속할 때 불안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혹평을 하는 차들도 한두 가지의 지들의 어떤 매력이 있어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얘처럼 장점이 없는 차는 리뷰 8년 차에서 처음 보지 않나. 이 정도면은 현대 기아에서 엉성하게 나온 차들도 지금 코나가 또 똥찜을 존나 때려요. 큰일 났네 이거. 코나가, 이 차가 지금 만만한 거죠. 이렇게 쭉 달리는 구간에서도 매력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안 사야 되는 거죠. 펠리세이드나 소렌토나 또는 뭐 경쟁차들 중에 워낙 이가 5천만 원에는 살 차가 수두룩빽빽합니다. 굳이 이 차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안 사야 되는 거죠. 하지만 푸조 308 같은 거는 저는 그건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차는 그래서 접는 걸로 하고, 현재 이 차가 그나마 선방을 하는 이유는 뭐냐? 차주분께서 노브스 게러지에 차를 몰고 와서 요거 엔진 오일, 요거 미션, 요거 브레이크 오일, 요런 것들을 갈아서 그나마 들가였다. 이 정도가 들가인 겁니다. 이거 풀패키지 안 했으면 완전히 진짜 가루가, 네가 파는 케미컬과 오일을 홍보하는 거 있기 없기, 있기,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쇼핑몰과 노브스 게러지를 운영해서 노사장이 대기업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어떤 억압, 그들이 뭐 어떤 갑질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철두철미한 리뷰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거죠. 노사장이 이렇게 경쟁력을 이렇게 사업을 해서
매출을 올려서 회사의 안정화를 이렇게 잘 해놨기 때문에 이런 철두철미한 리뷰를 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노보스몰과 노보스 게러지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 점 너무 감사드리면서 다음 차 중고차 알아가기 토요타 시에나 2,500만원짜리 아빠들의 영원한 숙제 미니밴을 선택할 때 2천만원대 중고를 살 때 카니발이냐 시에나냐 정답을 알려드리러 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악셀 하겠습니다.